미국이 한국에 매달렸다 30년 폐광에 숨겨진 5,800만 T의 비밀 피트. 텅스텐 전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원도 영월, 인구도 많지 않고 조용하기만 한 이 산골 마을이 지금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CBS 같은 세계적인 언론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상동광산이라는 곳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그만 광산 하나가 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카드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숨겨진 또 다른 자원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뉴욕타임스는 영월 상동광산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텅스텐 확보 전략에 있는 한국 광산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 광산에는 무려 5,800만 톤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고,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텅스텐 수요의 약 40%를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텅스텐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텅스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도 녹는 점이 3,422도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초고온 내열 금속입니다. 전차의 포탄, 전투기 부품, 벙커버스터 폭탄, 미사일 유도 시스템처럼 첨단 무기 체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스마트폰 제조에도 빠질 수 없는 핵심 광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텅스텐 공급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15년 이후로 상업용 텅스텐 광산이 단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무기화한다면 미국의 방위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2027년부터 방산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산 텅스텐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그렇다면 이 공백을 채워줄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 대안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입니다. 사실 상동광산은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191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한때 국가 경제를 떠받치던 효자 광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냉전 초기에는 미국이 직접 이 광산을 관리하겠다며 한국 정부와 협정까지 맺었을 정도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밀려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 결국 1994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 광산을 다시 깨운 것이 바로 캐나다에 본사를 둔 광산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즈입니다. 알몬티는 2015년 상동광산의 채굴권을 인수한 뒤 4.3km에 달하는 새로운 갱도를 뚫고 최첨단 선광 설비를 갖추며 재가동을 준비해왔고, 올해 3월부터 실제로 채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대표는 완전 가동 시 연간 120만 톤의 원광을 처리해서 약 2,300톤의 텅스텐 전광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광산의 수명은 45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인정받아 알몬티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미국 국방부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일 국영은행의 저리 자금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알몬티의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383%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 자원 하나가 이렇게까지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텅스텐 말고도 한반도에는 개발 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지하 자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남한을 보면 상동광산 외에도 국내 여러 지역에 텅스텐과 흑연 매장지가 분포해 있고, 최근에는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리튬과 히토류 탐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북한 쪽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500여 종의 광물이 보존되어 있고, 이 중 20여 종 이상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마그네사이트라는 광물은 매장량이 60억 톤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는 제철과 내화물,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로도 주목받는 자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아연과 납, 흑연, 텅스텐, 철광석 매장량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희토류의 경우 북한 스스로 4,800만 톤의 매장량을 주장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북한이 발표하는 매장량 수치는 국제 기준과 달라서 상당한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채산성이 있는지는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2011년에는 남북이 비밀리에 자원개발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상동광산 이야기는 단순히 광산 하나가 재가동된다는 뉴스가 아니라 자원이 곧 안 보이자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잊혀졌던 강원도의 작은 광산이 이제는 미국의 안보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할 전략 요충지로 재조명받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상동광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여기에 더해 북한의 잠재된 자원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 한반도가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